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민재성 세무사입니다. 오늘 세법 첫 시간이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맨 앞에 머릿말이죠. 맨 앞에 머릿말에서 2장을 넘겨보십시오. 머릿말에서 2장 넘겨보시면은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이라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표가 이제 최근에 대략 한 5년 정도에, 그러니까 29회부터 작년에 34회까지 세법에서 이제 각 단원별로 어디에서 몇 문제 출제되었는지 하는 그걸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렇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작년 시험이 그동안의 최근의 시험 중에서 세법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전혀 출제를 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찍어서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그거는 그냥 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작년 시험에서 이제 그 3문제 정도가 이제 어째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3문제가 과연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될 만큼 적절한 문제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출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우리 시험에서 세법은 출제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세법 내용에 해당되면 다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뭐로 됐냐면, 이제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하고 나서 이거 관련있다 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거는 뭐 어찌 보면은 작년 시험 치는 사람들이 참 운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운의 영역입니다. 실력의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3문제 정도는 뭐 보통 때 출제되는 문제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문제가 출제 범위를 이제 조금 이렇게 벗어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법이 되게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 시험 보시면은 우리 그 시험 범위가 크게 이제 단원이 3개 있습니다.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이 어떨 때는 뭐 2문제, 3문제, 1문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29회 이전까지는 그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던 내용입니다. 근데 32회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된 거로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문제가 나왔는데 그 내용 기타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기타 내용 2개가 사실은 거의 뭐 우리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은 뭐 기존에 하던 내용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부분이 있죠. 지방세 부분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요 2개가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취득세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 2문제 나오기도 하고 요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2개를 묶어가지고 대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취득세가 4문제 나오고 등록면허세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그전에 꾸준하게 세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재산세가 이제 두 문제 나오는 식으로 약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제가 보기에는 뭐 세 문제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33회, 32회 두 번 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적세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목적세라는 내용은 최근 5년 동안에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10년 동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세라는 내용은 우리 책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뭐 시간 내서 공부할 정도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시험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그전에는 꾸준하게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비중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시험이 그때그때 부동산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출제 비중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볼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재산세가 세 문제 출제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출제되고 하는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재산세가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상대적으로 한 문제 더 출제되는 식으로,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비율이 한 문제씩 이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세에 가면 이제 일반 소득세가 있죠. 일반 소득세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출제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에 두 문제 나온 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 빼고 나면 일반 소득세라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출제되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소득세는 그 종합소득세 내용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있죠. 특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게 시험에서 사실은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할 때 그때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 내용이죠. 양도소득세는 꾸준하게 늘 한 6문제, 뭐 그 정도 5문제, 6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득세 비중이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는 조금 더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일반 소득세 비중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한 문제 정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5, 6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인데, 그 밑에 뭐 총평이라든지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올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옵니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 그죠? 뭐 누구 보니까 뭐 몇 달만 하면 합격하던데, 그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오고 나면 일주일 만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우와, 잘못 왔네. 환불을 받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근데 이미 주변에 소문은 다 나 있고, 그죠? 아침마다 어디 간다 하며요. 그 물어봅니다. 아침마다 어디 간다 하던데요 하는 그 말이 괜히 이제 찔리죠. 그럼 이제 이왕 학원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환불 받아 가려니까 주변에 쪽팔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이 과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 빨리 오신 분들은 11월 달부터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월 달부터 오신 분도 있을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과목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세법이라는 과목은 잘
접해보지 않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왜냐? 나는 세금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세금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고 싶다. 근데 막상 맞닥뜨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겁이 납니다.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1월달, 2월달, 한 3월달, 4월달까지, 그때까지는 뭘 특별히 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법은. 대신에 뭘 하냐면 꾸준하게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 3회독 정도를 해라 돼 있는데 3회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적어도 이 기본서 이 교재 있죠, 그죠? 요거를 한 5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어떻게 읽느냐? 그냥 신문 보듯이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신문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줄체감서 봅니까? 그냥 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한 5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하여튼 신문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는 안 보더라도 읽고 나면은 대략 뭔가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때부터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평소에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자, 제 따라 하십시오. 과세표준.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태어나서 그 말 3번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의지로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3번 한 겁니다. 3번. 그죠? 그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책에 나오는데 그걸 지금부터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가겠다. 그러면 밤만 셉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나 책 내용이 내한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뭘 외우든지 뭘 하든지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외우든지 이해를 하든지 어떤 분들은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해도 됩니까? 그분들은 암기할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암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암기는 안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럽니다. 그분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해도 암기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어야만 암기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보통 대한민국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구구단을 암기를 합니다. 수학 시간에. 옛날에 우리는 산수라는데, 그죠? 한 1학년, 2학년 그쯤 되면은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럼 걔들이 구구단을 이해를 하고 외웁니까? 그냥 외우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외웁니다. 어떤 애들은 19단까지 외웁니다. 요즘은 또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그죠? 그걸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책을 보면 구구단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막 합니다. 2를 2개를 더하고 2를 3개를 더하고 이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 경험이 적은 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도 일단 암기를 잘 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싱싱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암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는 잘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수업하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22페이지 보십시오.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책이 지금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죠? 책이 한 260페이지, 270페이지 되는데, 이제 우리 책의 내용 중에 요거는 이제 기본서다 보니까, 기본 교재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세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를 설명을 드리면, 세법이 이제 한 달에 2번 수업이죠. 그죠? 2달에 4번 수업인데, 4번 수업할 동안에 이 책 내용을 전부 다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설명드릴 만큼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은 제가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이거 안 봐도 됩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단원 하나를 그냥 통째로 안 봐도 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봐도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시간 내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 몇 점 맞으면 됩니까? 60점 맞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예습은 안 하시더라도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독서하시는 거죠. 그게 복습입니다. 복습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넘어간 부분하고 그 2개는 반드시 복습하실 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안 봐도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은 굳이 복습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22페이지 보시면은 제1장의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절에 조세의 개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1절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조세라는 게 뭐냐? 조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라는 세금. 그죠? 그럼 세금하고 조세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세금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세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거기 제목에 보시면 1절에 조세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세금의 개념이라면 안 됩니까? 그럼 조세하고 세금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그거 왜 다르겠습니까? 있어 보이려고. 아시겠죠? 그죠? 책에다가 세금의 개념이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조세의 개념이라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런 말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네모 1번에 보시면 이제 조세란 이런 겁니다라는 게 한 3줄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잠깐 보시면 조세는 자, 동그라미 1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인 반대급 없이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참 말도 어렵게 해놨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세금은 누가 걷어간다는 겁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범죄죠, 범죄. 조폭돌이 자리세 뜯어가면 뭡니까? 범죄죠. 그죠?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납세 의무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세금 내는 사람.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납세 의무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징에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줄여가지고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과세 주체.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니까 자, 지금 보시면 과세 주체랍니다. 요건 같은 말로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 주체라고 하기도 하고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세금을 매기는 주체. 그죠? 그래서 요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목차에서 그죠? 앞에 그 출처경에서 이제 국세, 지방세 이런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국가가 매기는 세금 요거를 국세랍니다. 국세.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지방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이 세금이 국가 세금이냐, 이 세금이 지방자치단체 세금이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청, 구청 이런 데. 아시겠죠? 요거는 국가기관, 행정부. 우리나라는 행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세금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세금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국가가 국세라는 이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부과랍니다. 부과한다라고 하죠. 그죠? 부과라는 말은 뭡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 그럼 세금을 걷어가는 걸 뭐랍니까? 징수라고 하죠. 징수. 앞으로 계속 쓰는 말입니다. 부과, 징수. 그러면 국가가 국세라는 이 세금을, 그럼 국세는 이 세금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세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공부할 내용은 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 중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근데 국세나 지방세는 종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국세, 지방세 다 통틀어 가지고 세금 종류가 한 2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서너 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세 총론이라는 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참고로 이제 이런 국가가 국세라는 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금 국세를 어디에서 걷어가는 겁니까? 그럼 국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국세청에서. 그럼 국세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세무서에서. 그래서 세무서는 국세청에 소속된 국가기관입니다.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앞에 명찰에 보면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직업 회사가 국세청입니다. 걔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방세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원칙적으로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해야 된다. 왜냐?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으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해야 될 세금에 대한 업무를 구청에다가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세에 대한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금 중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구세.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근데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재산세는 구청에서 징수를 해야 되고 취득세는 시청에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청에서 구청에다가 그런 권한을 다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지방세는 취득세든 재산세든 전부 다 구청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닦아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거세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면 그거는 저거 닦아 쓰면 안 됩니다. 저거세금 아니죠. 그럼 구청에서 징수해가지고 다시 시청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가끔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냥 그거 들고 아무 때나 세무서에 가서 막 과함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옆에 세무서에 가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왔네요. 어쨌든 막 과함 지릅니다. 재산세 고지서 들고 세무서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금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거 들고 구청 가가지고 구청에 세무과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들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세금 고지서 들고 어디 가야 됩니까? 세무서에 가야죠. 그럼 그거 들고 구청에 가가지고 화암지로 뜯으면 구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꼭 그럽니다. 말이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고함은 자기가 질러놓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기 때문에 품위 유지 차원에서 아시겠죠? 그죠? 품위 유지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주체라든지 과세권자라든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2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금전급부이다라고 되어 있죠. 금전급부. 자, 금전급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뭐로 내야 되느냐? 세금 뭐로 내야 됩니까? 돈으로 내야죠. 그죠? 카드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예, 카드 받아줍니다. 그 대신에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돈도 없고 카드도 없으면 안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세금 내면 안 됩니까? 나는 가진 게 소밖에 없다. 근데 이걸 팔라니까 팔기는 거시기 하고, 그죠? 소를 가지고 세금 내면 안 됩니까? 그럼 주식을 가지고 세금 내면 안 됩니까? 언제입니까? 재작년인가 언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뭐 10조인가 얼마인가 상속세를 내는데 뭐 주식으로 낼까 돈으로 낼까 뭐 이렇게 기사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세금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단 그거는 해당 세법에서 이런 경우에 돈이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세금을 낼지도 정해놓습니다. 크게 보면 부동산 또는 주식.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 따라서 부동산으로만 낼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고 세법에 따라서 주식으로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물건으로 세금 내는 것을 물납이랍니다. 물납.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재산세만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법 전체를 통틀었을 때는 재산세하고 상속세하고 그 두 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두 개 세금 말고 다른 세금들은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의 설명구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재산세 해가지고 가로 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 문제 출제하다 보면 요거를 함정처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에 제2절에 조세의 분류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세 분류 내용은 예전에는 요걸 가지고 한 번씩 출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개 주의할 것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페이지 양가로 1번에 네모 1번에 제목이 뭐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주체에 따른. 칠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요걸 뭐라 했습니까? 과세 주체. 그러면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 지방세라는 게 있죠. 자, 지방세는 잠깐 칠판 보십시오. 자, 국세는 어디에서 부과징수한 데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국가가 두 개입니다 했다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때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 했거든요. 아시겠죠? 요즘도 그 말 쉽게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한 두서너 118개 있습니다. 그죠?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를 묻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무슨 도라는 게 있죠. 무슨 도. 그럼 무슨 도라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도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나 군이 있죠. 그러면 무슨 도라는 요것도 지방자치단체고 그 도 안에 시나 군도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그러면 경상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 큰 게 있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김해시, 양산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김해시, 양산시 그것도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요. 또 무슨 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산청군 이런 거. 그죠? 그러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요. 마찬가지로 자 무슨 특별시 또는 무슨 광역시 자 이런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시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죠? 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죠. 구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군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라는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또 그 안에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개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뭐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또 기장군이라는 군도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라는 이 세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도 여기에는 도에서 매기는 세금, 도세, 시나 군에서 매기는 세금, 요게 시군세. 그래서 도에는 도세하고 시군세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시랑 광역시에는 무슨 시에서 매기는 세금, 시세 또는 뭡니까? 구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24페이지에 거기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시, 광역시 여기에는 시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구세가 있습니다. 도에는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 없고, 자, 이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 그죠? 자, 지방세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만 합니다. 세 가지만.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뭐하고 재산세하고.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냐 시군세냐, 그죠?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 그리고 취득세는 시세냐 구세냐. 그럼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이기도 하지만 시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도세냐 시군세냐. 거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에 등록면허세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면허세는 도세라고 되어 있죠. 도세. 그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도세입니다. 도세.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구세죠. 구세.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이기도 하지만 구세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재산세. 그 표를 보시면, 자, 재산세는 도세입니까? 시군세입니까? 시군세입니다. 시군세. 그리고 또 재산세는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구세입니다. 구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가지죠. 그게 모든 지방세를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취득세는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아니면 시세인지 구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거 세 가지 구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왼쪽 옆에 조그마한 표이죠. 그죠? 거기에 취득세는 특광도라고 되어 있죠. 그 특광도라는 말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고 도에서는 도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도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도에서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도에서는 시군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 2번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한 10년 전까지는 한 번씩 나왔는데 그 뒤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양가로 2번에 목적세라는 게 뭔지 그것만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네모 3번에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네모 4번에 재산 귀속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요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세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물세는 물건에게 매기는 세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26페이지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게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 나오는 용어를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자, 중간에 그림 보시면 그림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세액. 그럼 우리가 흔히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는 뭐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된 거 요거를 종가세랍니다. 종가세. 그리고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된 거를 종량세랍니다. 종량세. 쓰레기 봉투는 뭡니까? 종량세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 쓰레기 봉투는 리터당 얼마잖아요. 별 희한한 걸 다 하죠. 세법 시간에 쓰레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세율이죠, 세율. 그죠? 그러면, 자, 과세 표준이 금액일 때, 이때는 반드시 세율이 곱하기 몇 프로?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세율이 비율인 거, 요거를 정률세랍니다, 정률세. 그러면 종가세일 때는 반드시 뭐다? 정률세. 그리고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금액입니다, 금액.
세율이 금액인 거 요거를 정액세랍니다. 정액세. 그래서 종가세는 반드시 정률세와 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종량세는 반드시 정액세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한 금액이 뭐다? 세액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뭐라 하냐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된 세액이다. 그래서 줄여서 산출세액이랍니다. 산출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계속 쓰니까 용어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페이지에 6번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조세 분류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온다는 말은 막 길게 잡아서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이번에 부가세라는 부가세. 그죠? 부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세금에 부가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로 있는 세금이 아니고 다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부가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 본세가 있죠. 본세. 그죠? 그리고 본세에 따라가는 세금 그게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본세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하나가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가 지방교육세. 근데 거기 설명이 뭐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복잡한 설명은 몰라도 되고 그러면 취득세일 때는 부가세가 뭐뭐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역시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감면의 경우란 말이죠. 감면의 경우. 자, 이 말은 뭐냐면 본세를 감면받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세를 100만 원 취득세 내야 되는데 50% 감면받았다. 그럼 실제로 얼마 내겠습니까? 실제로 50만 원 내겠죠. 그러면 감면받은 50만 원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감면받은 50만 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면이 그냥 공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떼고 그죠? 조금 떼고 낸다 이 말입니다. 조금 떼고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면의 경우에는 전부 다 농어촌 특별세에만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의 경우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문제로 나올 때 아시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두 종류가 있다. 라고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하나만 있다. 라고 해야 맞는 건지. 그죠? 그게 좀 애매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더라.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로서 올바른 것은 특별한 말이 없더라. 그러면은 감면의 경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두 종류의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감면은 빼고 대답하십시오라고 별도로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을 빼고 답을 하십시오라고 별도로 언급을 하면 그때는 감면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그거를 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가끔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의 경우까지 포함해 가지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조세 분류 중에서 그나마 자주 출제되는 게 부가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재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계속 나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 3절에 용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 부분도 뭐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의 표준 세율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표준 세율은 그 옆에 왼쪽에 조그만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 세율이란 말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지방세에서만 이런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는 이런 세율이 없는데 지방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걸 뭐라냐면 일정 세율입니다. 일정 세율. 그래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을 일정 세율이라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세율은 전부 다 조정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표준 세율.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과세 표준, 법정 신고 기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왼쪽에 참고 있죠, 참고. 그죠? 참고에 법정 신고 납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뭐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앞으로 할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양가로 5번에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납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라는 말하고 납세자라는 말하고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뭔가 다른다, 그죠? 다르다는 뜻이죠. 뭐가 다르냐?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는 별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설명할 때 이럴 때만 구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합한 겁니다. 그냥 줄여서 징수 의무자를 합한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면 뭐가 됩니까? 납세자가 되겠죠.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는 거냐,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별로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라고 하든 납세 의무자라고 하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굳이 문제를 가지고 이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시겠죠? 그때는 이게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만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9페이지에 7번에 특별징수 있죠. 특별징수 요거는 지방세에서 쓰는 말입니다. 지방세에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국세에서 쓰는 용어하고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하고 이게 가끔씩 다른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세금 떼고 주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뭐 떼고 줍니까?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죠? 미리 세금 떼고 주는 거, 그런 거를 원천징수,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11번에 보시면 신고, 납부 뭐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죠? 말 그대로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가징수 아까 말씀드렸고 14번에 보십시오.
자, 14번에 보통징수 있죠. 보통징수. 그죠? 보통징수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죠? 세금을 낼 때 어떤 세금은 내가 신고를 해서 내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죠? 재산세는 내가 뭘 신고해 가지고 내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오잖아요. 아니면 자동차세 있죠. 그죠? 자동차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나오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내는 거 그걸 보통징수랍니다. 보통징수. 즉 쉽게 말하면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아까 요거 그죠? 요거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 내는 방식. 그게 일반적인 보통의 징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아시겠죠?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보통의 징수 방식이다. 그래서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이 보통징수라는 이 말을 국세에서는 부과과세라고 합니다. 부과과세.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부과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자, 세금마다 어떤 세금은 신고해야 될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도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할 건지가 세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 안 해도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느냐 그거는 세법에 정해져 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가산세 요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거고 16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세 가지입니다. 지방세, 가산금, 그리고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는 그 밑에 17번에 나옵니다. 자, 그게 체납이란 말이면 체납은 세금을 안 낸 거. 아시겠죠? 그죠? 세금을 안 낸 거 이걸 체납이랍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갑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서 나왔습니다. 근데 무시하고 안 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독촉장이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안 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재산 압류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재산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합니다. 공매 처분합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해 가지고 그 공매 대금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공매 처분하고 대금을 분배하는 것 이런 과정을 체납 처분이랍니다. 체납 처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7번을 보시면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죠? 용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지 꼭 두 개씩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뜻만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31페이지 보시면은 20번에 면세점이라는 게 있죠. 면세점. 그 다음에 21번에 소액징수면제. 자,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어느 금액 이하는 세금 안 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취득세에서는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러면 50만 원 이하짜리는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자, 재산세에서는 세금이 2,000원보다 적으면 2,000원 미만이면 그러면 재산세를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에는 면세점이라는 내용이 있고 재산세에는 소액 징수 면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진짜 치사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 이하죠. 50만 원 이하. 그럼 50만 원일 때 50만 원인 경우 이거는 냅니까 안 냅니까? 50만 원 이하라는 말은 50만 원 포함되는 금액이죠. 그럼 50만 원짜리를 취득하면 취득세 안 냅니다. 근데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죠. 그럼 2,000원인 경우이라면 내야죠. 1,999원까지는 안 내는데. 아시겠죠? 그죠? 옛날에 초등학교 이후로 평생 헷갈립니다.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만. 그죠? 근데 가끔 이런 거 가지고 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치사하게 50만 원인 경우, 2,000원인 경우 더럽고 치사해서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32페이지 보십시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32페이지 그림 보시면 부동산에 관련되는 세금은 이제 크게 단계가 3개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되는 세금은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그 취득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나면 보유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리고 이제 그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면, 처분하면, 양도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 각 단계마다 세금이 여러 가지가 부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취득합니다. 어떤 세금 내야 됩니까? 취득세.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옛날에 등록세라 했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 등록세하고 지금 등록면허세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는 중에 뭘 냅니까? 재산세 내죠. 그리고 좀 많이 가진 사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은 상위 1%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3년도에 그걸 조정해가지고 한 1% 이내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구야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면 양도하면 뭐 냅니까?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 뭐 그 정도가 상식이죠. 그죠? 뭐 그 정도 상식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거기 그림에서 맨 위에 동시부과라는 게 있죠. 이거는 동시가 아니고 단계마다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중에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취득 단계에도 세금을 내기도 하고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기도 하고 양도하는 단계에서 내기도 하고 단계마다 다 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중에 지방교육세라는 거 있죠. 지방교육세. 그죠? 지방교육세에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하고 두 가지에서 냅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는 양도할 때는 관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요거는 보유 단계하고 양도하는 단계하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보면 이게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만 따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거. 그림의 맨 위에 있는 거. 그죠? 뭐뭐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 자, 그리고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하고 두 가지 해당되는 거. 양도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요게 지방 교육세. 자, 그리고 취득 단계에 해당 안 되고 보유 단계하고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거. 우리 책에는 지방 소득세만 있죠. 그죠? 그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가끔가다 여기 시험에 나올 때 종합소득세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종합이란 말을 빼고 그냥 소득세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하고 보유 단계는 해당 안 되는 거. 요게 인지세. 그래서 요것만 따로 거기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표를 보고 요거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로 정리해 두시고 32페이지의 내용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1장의 총칙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은 2장의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있죠.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